안녕하세요. 전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전 20살 때 한나란 씨의 부모님을 사고로 여의고 그 후로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여의치 않았던 사정이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정말 먹고 살기 급급했거든요. 부모님을 잃었다는 슬픔에 빠질 새도 없이 월세 구하고 밥값 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전 어려운 경제 사정에 가고 싶었던 대학도 포기해야 했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 혼자 살아보려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학생티를 벗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해본 고생이 없을 정도이죠. 혼자 남게 된 전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 애를 썼습니다. 한때는 외롭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열심히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제 걱정을 안 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어떻게든 제 힘으로 자수성가하는 걸 목표로 잡고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건강한 몸뚱이 말고는 가진 재주가 없던 탓에 그저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많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정말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전화응대에 판촉사원에 별별 일을 다 해서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였죠. 심지어 군대 다녀온 남자들도 몇 시간 만에 도망간다는 택배 물류일까지 버텨내서 다들 그런절 독종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기만 하다 보니 남들은 제가 돈귀신이 붙었나 싶었겠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은 건 이유가 있었어요. 부모 없이 세상에 남겨진 저에게 돈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절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안 되는 친척들마저 가난한 절 고아라며 외면한 탓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덕분에 전 30 전에 제 사업을 꾸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까지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자리를 잡느라 고충이 많았을 때 제 일을 도와주던 거래처 사장님이었어요. 서로 비슷한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 서로 통하는 게 많았고 지인으로 지내던 남편의 고백을 받아서 연애를 하며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혼자 늙어 죽을 줄 알았던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잊었던 행복을 꿈꾸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외롭고 쓸쓸했던 제게 남편이 너무나 큰 힘이 되어주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희의 결혼은 시작부터 어려웠습니다. 남편도 대학 시절부터 고생해서 사업을 꾸린 사람이라고 해서 저랑 비슷한 형편일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가 다름 아닌 의사셨거든요. 그 시절 의대 공부를 하셔서 교수가 되신 분이시니 유복하게 잘하신 건 당연하고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외과의사 하시면서 재력과 명예를 다 가진 분이셨습니다. 거기다 오래전 이혼을 하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홀로 키우셨던 탓에 아들에 대한 애착도 많으셨죠. 그런 분이니만큼 저를 반대하지 않으실까 걱정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절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학 못 나온 건 그렇다 쳐도 우리 아들처럼 사업한다길래 지 분수는 알고 머리는 좀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넌 네가 뭐라고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니? 어디 코아 주제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내가 니까 거랑 결혼시키려고 내 아들 고생하며 이렇게 키운 줄 알아? 내가 그동안 병원에서 환자 보면서 얼마나 쎄빠지게 아들을 키웠는데 내가 그런 아들 너랑 결혼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알짱거리지도 말아라.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저도 어머니가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우시고 의료봉사도 다니는 분이시라기에 인정이 있으실 줄 알았더니 고아라는 이유로 절 무시하고 냉대하는 시어머니 모습에 저는 물론이고 아들인 남편까지 충격을 받을 정도였어요. 이혼하신 뒤로는 늘 남편 대신 아들한테 의지하시며 아들을 끔찍이도 생각하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며느리 욕심도 대단하신 듯 했죠. 게다가 수십 년째 의사 일을 하시며 재력과 명예가 따르신 분이라 그러신지 어머니는 주변에 보이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비록 대학 생활을 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업상 필요해서 방송대도 다녔고
나름 돈 걱정 없을 만큼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어머니는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받아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고아로 막 살아온 제가 귀한 본인 아드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 좋던 남편은 그런 어머니에게 크게 실망을 했고, 그래서 반대하시는 시어머니와 결혼 문제로 많이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를 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저희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전 임신으로 겨우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그 후로도 제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일 하시느라 바쁘셔서 시간이 없으셔서 그 정도였지, 한번 시작을 하면 시집살이가 끝이 없었거든요. 주말이면 늘 시댁에 가서 밥을 먹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일을 하는 건 당연히 저였습니다. 그런 날이면 전 먹은 설거지뿐만 아니라 집안의 온갖 그릇을 다 꺼내서 새로 닦고 청소를 해야 했어요. 남편 앞에서는 당신이 워낙 바쁘셔서 며느리 도움 좀 받자고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전 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신다는 걸 모를 수 없었습니다. 평일에 일해주시는 이모님도 계시고 시어머니도 부엌 한번 들어가지 않으시면서 저를 꼭 그렇게 식모처럼 부려야 성에 차신다는 거죠. 심지어 제가 아들 낳고 조리원에 있는데도 전화를 하셔서 집으로 일하러 오라고 난리를 치셨으니 어머니가 결혼 후에도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뻔한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사업 때문에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 어머니는 저라도 와서 자식 노릇하라며 아이 낳고 쉬고 있는 저를 괴롭히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전 군말 없이 찾아가서 아이를 등에 업고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갖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안 그래도 회사 일에 육아에 쉴 틈이 없는데 시어머니 시집살이까지 당하려니 정신이 나가겠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려고만 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고아라서 못 배워서 그런다, 여우 같은 년이 천박하게 아들을 꼬셨다 하시면서 막말하며 괴롭히셔도 언젠간 절 며느리로 받아주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애초에 어른이 반대하시는 결혼을 저희가 어거지로 했으니 제가 어머니 입장이라도 저 같은 며느리가 미울 거라 생각했어요. 하물며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고아 며느리 때문에 어디 나가서 자랑도 못한다며 한탄하시는 어머님을 볼 때마다 저는 되려 죄송스러웠죠. 그러게 나도 부모님 살아계셨으면 젊어서 손가락마디 굽어지게 고생은 안 했을 텐데. 고아로 혼자 어렵게 사느라 고생만 해서 교양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제가 어머니에게 부끄러우실 만하다 싶었어요. 어쩌다 뵙게 된 어머니 친구분들, 며느리들은 다들 있는 집에서 곱게 자란 자식들이라 그런지 손도 곱고 그 고운 손으로 바이올린이니 피아노니 취미로 하는데 전 취미도 딱히 없고 미적 감각도 없어서 시어머니가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제가 옛날 버를 못 버리고 억척같이 사는 것도 참 싫어하시더라고요. 넌 네 입으로 아쉽지 않게 번다면서 아니 넌 하고 다니는 꼬라지가 왜 그러니? 시어머니가 대학병원 의사씩이나 되는데 교양도 없고 품위도 없고 요즘 애벌에 일하려 정신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차림에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 쓰면 뭐가 달라지기는 할런지. 하기사 명품을 걸친다고 해봐야 어울리지도 않겠네.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가 가당키는 하겠니? 아휴 내가 어쩌다 너 같은 걸 들여서 내 얼굴에 먹칠을 했는지 모르겠다. 진짜 우리 아들이 억지만 안 부렸으면 니들 결혼시키는 일은 없었을 텐데 니년이 우리 아들을 홀리지만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속이 상하겠냐고. 원래도 넉넉한 친정 덕분에 아쉬울 것 없이 잘하시고 의사까지 되신 어머니는 절 그렇게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래도 예뻐하시는 손자까지 안겨드렸으면 며느리로는 인정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아이 낳고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에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절 남보다 못하게 대하며 괴롭히시는 걸 보면 내가 이중 며느리가 될 날이 올까 걱정이었죠. 일해주시는 이모님한테도 못 시키는 일을 저한테 시키시고 같이 밥상에 앉아 제가 밥 먹는 것도 아까워하시는 시어머니셨지만 그래도 전 언젠간 어머니가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절 못마땅해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모진 시집살이를 참아내며 버틴 지도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1년 차라면 보통 여자들은 한창 신혼이라 행복에 빠져 있겠지만 시어머니에게 미움받던 전 여전히 결혼 생활이 힘들기만 했어요. 그나마 제 편인 남편 덕분에 버티곤 있었지만 저를 받아주지 않으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도 반대를 딛고 결혼을 했으니 어떻게든 시어머니에게 인정받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전 시어머니의 호출을 받고 뛰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웬일로 저한테 전화를 다 주셨어요? 왜? 남며느리한테 뭐 전화도 하면 안 되는 거냐? 주말에 전화했다고 불만이야? 아니에요. 그냥 좀 놀라서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너 오늘 병원으로 좀 나와야겠다. 쉬는 날이라고 했으니까 올 수 있지? 병원이요? 왜요? 왜는 무슨 왜야? 시어머니가 오라면 오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지. 넌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답이나 하고 있어? 괜히 또 남편한테 말해서 같이 올 생각하지 말고 너 혼자 와라. 내가 너한테 시킬 게 있으니까. 알겠어? 웬일로 저를 따로 보자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전화에 놀라면서도 전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오라고 하시는 게 기쁘기도 했습니다. 고아인 절 소개하기가 창피하신 건지 병원 근처로도 못 오게 하셨던 탓에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가 일하시는 병원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쩐 일로 병원까지 오라고 하시나 싶어 궁금하기도 하고 괜히 기대가 되기도 했죠. 어쩌면 요즘 제가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병원에서 직접 진료를 보게 해주시려나 싶은 생각까지 했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는데 이제 1년쯤 지났으면 어머니도 절 식구로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의 부름에 기쁘게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일하시는 외과병동으로 들어간 전 절 기다리고 계시던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죠. 나를 미워하는 시어머니라도 전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리려는데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던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제 손에 웬 대걸레를 쥐어주시더니 갑자기 제게 청소를 시키시는 겁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대걸레를 갑자기 왜 주세요? 왜긴 왜야? 너 눈치도 없니? 걸레 가지고 할 게 뭐가 있다고. 여기 깨끗하게 청소 좀 해라. 네? 여기를 청소하라고요? 오늘 청소 아줌마가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다네? 근데 마땅히 일할 사람도 없고 요즘 갑자기 사람 구하기가 어디 쉽니? 그렇다고 환자 돌보는 우리 직원들한테 청소를 시킬 수도 없잖니. 그 사람들 손은 사람 살리는 손인데 어떻게 대걸레를 짚게 해. 그래서 급하게 널 좀 불렀다. 그래도 그동안 보니까 네가 굳은 일은 곧잘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네가 영락없이 우리 집 식모 아니냐? 어머, 그러고 보니까 지금 네 모습이 대걸레랑 아주 딱 맞는 그림이네. 그래도 제가 병원 청소를 어떻게 해요, 어머니? 왜 못해? 너 손 없어? 평소에는 시키는 대로 잘만 하더니 왜 병원까지 불러다가 남들 보는데 청소시켜서 기분이 나쁘냐?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감사하다고 절이나 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 이런 일 아니면 네가 우리 병원에 발들일 일이 있겠니? 시켜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머니, 전 어머니 가족 아니에요? 며느리 아니에요? 병원 직원들은 귀한 손이고 저는 아닌가요? 저도 제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서도 모자라서 병원에까지 부르셔서 청소부처럼 대하시는 건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왜? 어디 기댈 곳 없는 고아 주제에 그래도 이런 일 지킨다고 꼴에 자존심이라도 상한 모양이다. 난 오히려 네가 이해가 안 돼. 넌 설마 내가 너를 내 식구로 생각한다고 생각한 거니? 넌 아직도 네 분수를 몰라. 내가 그동안 네 분수 좀 알아먹으라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눈치를 준 것 같은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알아먹지를 못하는 걸 보면 너 아직 덜 배웠나 보다. 하여간 이래서 머리 나쁜 것들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도 전 내심 기대를 하기도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 끝내 가족이 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병원까지 불러서 남보다도 못하게 무시하시며 모욕을 주고 계셨습니다. 저더러 대걸레랑 딱 어울린다며 분수를 알라는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노력을 하면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노력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어머니는 제가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기를 바래서 그러신 거라니 그동안 저의 노력과 인내가
다 무슨 소용이었나 싶었어요. 대체 저를 뭘로 생각하시기에 사람을 이렇게까지 모욕하셔야 하나 싶어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그동안 제가 노력한 건 하나도 안 보이세요? 어머니는 제 남편 어머니시고 제 자식의 할머니시잖아요. 그럼 저도 어머니 가족 아닌가요? 웃기고 있어? 아니, 니깎이 나랑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니? 부모 잃은 년이 남편 잘 만나서 식구를 갖고 싶었던 모양이지? 고아 주제 진짜 꿈도 크다. 제가 고아인 게 제 탓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게 네 탓이 아니면 누구 탓인데? 재수없게 부모 잡아먹은 년이 뭘 잘했다고 나한테 소리를 질러? 어디 재수없게 눈물을 보이냐고? 그동안 나름 희망을 갖고 참아왔는데 어머니의 그런 말을 듣자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 난 절대로 저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구나 싶은 거죠.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한지 처음으로 이 결혼을 한 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대체 남편과 제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인정하고 이해해 주실지. 시어머니에게 조금 남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저와 시어머니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시어머니의 뺨을 쫙 하고 때려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뺨을 얻어맞은 시어머니나 그걸 지켜보던 저나 둘 다 너무 놀라서 실랑이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대신 시어머니를 제압해 주시니 저로서는 고마웠지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놈이야? 대체 어떤 새끼가 내 몸에 손을 댔어? 날세 최 교수, 그 어떤 놈이 나란 말일세? 병원장님? 세상에 병원장님께서 여기는 어쩐 일로? 아니 근데 왜 저를 갑자기 때리세요? 제가 뭐 실수라도 한 게 있나요? 시어머니가 기세 등등할 병원 안에서 그런 시어머니의 뺨을 때린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님 병원의 병원장님이셨습니다. 아무리 기고만장하던 의사 시어머니라도 월급 주는 병원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건지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누군지 욕이라도 해주려고 씩씩거리던 시어머니가 순간 조용해지셨죠. 하지만 대체 병원장님이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왜 화를 내시는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자네야말로 지금 뭐하고 있었나? 네? 아니 뭐라고 있었다뇨? 전 그냥 저희 며느리 교육을 좀 시키고 있었는데요. 그래, 자네는 교수씩이나 되는 사람이 며느리 교육을 그딴 식으로 시키는 모양이지? 그건 저희 며느리가 워낙에 경우가 없어서 제가 좀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평원장님이 저를 때리실 건 또 뭡니까? 제가 저희 며느리 가르친 거지 평원장님 며느리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아니 얘가 평원장님 식구도 아닌데 왜 모르는 사람을 감싸고 그러세요? 병원 식구는 얘가 아니라 접니다, 평원장님. 그럼 자네 며느리가 내 식구라고 하면 내가 끼어들어도 된다는 건가? 예? 그건 또 무슨... 식구라뇨.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있지도 않는 얘기를 뭐하러 가정하세요? 아니, 사실이네. 자네 며느리가 우리 집 식구라는 말일세.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세요? 식구는 무슨 식구세요? 얘는 부모도 일가 친척도 하나 없는 천의 고아예요, 고아. 병원장님 연세에 이런 늦둥이 딸이 있을 것도 아닐 텐데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병원장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던 저도 병원장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무슨 말 뜻인지 몰라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남들 앞에서 절 깔보는 게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렇다고 병원장님이 절 그런 식으로 감싸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전 그날 그 병원장님을 처음 배웠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냥 내가 그만큼 불쌍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절더러 식구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너 우리 병원장님이랑 아는 사이니? 아니 애초에 네가 병원장님을 뵌 적이나 있어? 아니요, 저도 오늘 처음 뵙는데요. 이것 보세요. 얘는 병원장님을 처음 본다고 하는데요. 저희 며느리를 왜 식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구 닮은 사람이라도 생각하시나 본데 얘는 아니에요. 설마 이런 애가 병원장님이랑 아는 사이일 리가요. 그래, 자네 며느리는 나를 처음 보겠지. 하지만 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서 말이야.
내 손녀딸이 이런 꼴을 당하고 지내는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는 건데.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하고 안일했구먼. 손녀딸이라고요? 아니, 누구 손녀라고요? 병 원장님이 왜 저를 식구라고 하시나 알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는데 갑자기 병 원장님이 절 손녀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제일 당황스럽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 말씀대로 전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시고 여태 고아로 혼자 힘들게 살았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전 살아계신 조부모님이 없었거든요. 친할아버지는 어릴 적 배웠던 적이 있었지만 제가 10살 무렵에 돌아가셨고 저희 엄마는 자기가 고아라고 말했었으니 저한테는 애초에 외조부님도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양쪽 할아버님 모두 없는 제게 손녀딸이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설마 병 원장님이나 되시는 분이 실없는 소리를 하실 리도 없고 말이에요. 그런 나중에 제가 먼저 누구시냐 물을 수도 없고 당황스러워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절 손녀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병 원장님께서 제 손을 붙잡으시더니 갑자기 폭포 같은 눈물을 쏟아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자네 이름 이연주 맞지? 그치? 네, 맞긴 한데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제가 병 원장님 손녀딸이라니 전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전 고아라서 다른 가족이 없거든요. 자네 돌아가셨다는 어머니 이름이 박민혜 아니었나? 그렇지? 맞아요.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병 원장님께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10년도 더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 역시 맞구나. 맞았어. 자네가 내 손녀딸 맞아. 자네 어머니 박민혜가 바로 내 딸일세. 내가 자네 외조부란 말이야. 사실 병 원장님, 아니 할아버지 입에서 그 말을 듣고도 전 그 사실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한테서 외할아버지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외할아버지라고 하시니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정말 핏줄이 끌리는 건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는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왠지 익숙하다 싶었던 병 원장님의 얼굴에서 저희 엄마의 얼굴이 그려지더라고요. 저희 엄마와 너무 닮은 그 얼굴을 보니 병 원장님이 제 외할아버지라는 걸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저희 외할아버지시라고요? 엄마는 자기가 고아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 미네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고아라 그랬어? 네, 엄마는 자기가 고아라고 부모가 없다고. 그래서 전 여태 그런 줄로만 알고 살았었어요. 거기다 친조부님은 제가 어릴 적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제가 조부모님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휴, 멀쩡히 살아있는 애비를 두고 고아라고 하다니 참 기가 막히는구나. 그래, 그놈 고집이라면 그랬겠지. 그놈이 내 고집을 닮았으니 말이야. 그럼 저희 엄마가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모두 내 잘못이다. 내가 너희 부모 결혼을 반대했었거든. 기어이 결혼하려거든 집안이랑 인연을 끊고 나가라고 했더니 그 뒤론 영영 소식 없이 살더구나. 그 후론 나도 딸을 찾지 않았고 그 아이도 자신을 고아라 생각하고 살았던 거지. 참 기막힌 고집 아니냐? 그렇게 할아버지에게서 듣게 된 이야기는 모두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는 대대로 병원을 운영하던 집안의 하나뿐인 외동딸이었고 할아버지는 그런 저희 엄마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셨답니다. 돈도 있고 여유도 있는 집에서 하나뿐인 자식에게 못해줄 것이 없으셨겠죠. 그래서 날 때부터 하고 싶다는 거, 갖고 싶다는 거 다 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기르셨으니 그 자식이 귀하고 아까우실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의사로 키워서 병원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병원 일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 미대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의대에 가지 않으면 지원을 끊겠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의대에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관심도 없고 맞지도 않는 공부에 적응을 하지 못하셨는지 많이 힘들어하셨답니다. 할아버지도 그걸 아셨지만 부모된 욕심에
자식을 계속 몰아붙이실 수밖에 없으셨죠. 의사 되는 게 쉬운 줄 아느냐며 다그치던 할아버지는 그 문제로 엄마와 점점 갈등이 생겼고 사이좋던 부녀관계는 점점 멀어졌겠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드셨을 거고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대로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러다 엄마가 기어이 사고를 치셨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부모님께 말도 없이 의대를 자퇴해버리더니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희 아빠였고요. 잘은 모르지만 한창 힘들었던 엄마가 아빠를 만나 의지하고 위로를 받으셨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두 분의 관계를 절대 인정할 수 없으셨겠죠. 귀한 딸을 의사 만들어 좋은 집안과 결혼시킬 생각이셨는데 그런 기대를 걸었던 딸이 잘 다니던 의대도 그만둬버리고 웬 족보도 없는 시골 출신 거렁뱅이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엄마가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하셨고 그게 다 저희 아빠 때문이라고 여기셨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부모님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둘을 찢어놓으려고 엄청 애를 쓰셨다더라고요. 그러자 엄마는 말이 안 통한다 싶었는지 가출을 하셨고 부모 몰래 살림을 차린 두 분은 저를 가지셨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임신까지 했으니 할아버지도 마지못해 허락하실 거라 생각하셨겠지만 할아버지는 끝내 두 분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사랑이 큰 만큼이나 배신감도 크셨던 할아버지는 그 길로 어머니와 절연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친정과 연을 끊은 엄마는 가난한 아버지와 결혼을 하시며 저를 낳으며 어린 나이에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매일 부업에 갖은 고생만 하시다가 제가 20살이 되던 해 사고로 떠나고 마셨던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넉넉한 친정에서 계속 지내셨더라면 어쩌면 의사가 되셨을지도 모르고 하나뿐인 외동딸로 많은 재산도 물려받으셨을 텐데도 엄마는 그 모든 걸 버리고 저와 아버지를 택하셨네요. 할아버지는 그게 못내 안타까우셨겠지만 다행히도 제가 본 엄마는 그런 와중에도 늘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내가 둘을 어찌나 찢어 말리려고 했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결국 그게 내 잘못이었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랬는데 말이야. 그땐 왜 그걸 몰랐는지. 내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게 자식을 위하는 일인 줄만 알았지 뭐냐. 하지만 그 녀석 고집은 나보다 심한지 기어이 애비 말을 안 듣고 너희 아버지랑 떠나버렸지. 그 뒤로 나도 자식이 없다 생각하고 연을 끊고 지냈단다. 어디서 뭐라고 지내는지 소식도 못 듣고 말이지. 그놈이 그렇게 일찍 떠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고집을 죽이는 건데. 나도 이제와 딸 자식 그리워하는 걸 보면 염치가 없구나. 그런데 할아버지는 저를 어떻게 알아보신 거예요? 전 할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는데요. 사실 말이다. 그것도 내가 너한테 미안한 일이란다. 너는 내 존재도 몰랐겠지만 난 너를 알고 있었거든. 물론 20살 때 한 번 본 게 전부였지만 내가 한 번 봤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뿐인 손녀딸 얼굴을 못 알아볼 수 있겠니? 저를 보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20살 때요? 그래, 내 딸과 내 사위가 죽었을 때 말이다. 그때 내가 장례식장을 찾아갔었거든. 그래서 먼 발치에서 널 보다가 갔었단다. 그때도 널 보고 아는 체를 하고 싶기도 했고 내가 널 데려갈까 싶기도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단다. 내가 방치해서 딸이 그렇게 죽은 걸 보니 내가 차마 너한테 나타날 수가 없겠더구나. 네 엄마 그렇게 죽게 만들고서 내가 무슨 염치로 너한테 갑자기 할아버지라고 나타나겠니? 제가 할아버지의 하나 남은 핏줄인 손녀딸이라고는 해도 엄마와 절연하시고 본 적 없는 절 어떻게 알아보셨나 했더니 제가 20살 되던 해에 저희 부모님의 장례식에 할아버지가 찾아오셨다더라고요. 기왕 오셨으면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싶었지만 야속하게도 할아버진 저를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다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를 유심히도 보셨던 건지 10수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며 저를 단번에 알아보셨네요. 근데 대체 어쩐다고 이렇게 지내는 거야? 난 네가 내 돈으로 편히 잘 지내는 줄만 알았단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라뇨? 할아버지가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그래. 그때 내가 염치가 없다 싶어서 널 만나지 못했지만
아니, 너희 고모라는 사람한테 널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었어. 너희 부모가 어렵게 살았다고 하기에 남긴 유산도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대신 돈을 맡겼었지. 그 돈으로 집도 얻어주고 대학 공부도 좀 시키라고 말이야. 마음 같아선 너를 직접 데려다 내가 거두고 싶었지만 너 내가 욕심을 부리다 딸아이처럼 될까 싶어서 차마 그럴 수 없었거든. 그 대신 할애비로서 지원이라도 해주고 싶었단다. 사실 그것도 그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싶어 그랬던 거겠지. 그럴 리가요. 전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고모님이랑은 애초에 친하지도 않았고 부모님 장례 끝나고서는 다시 만난 적도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걱정되어서 고모에게 돈까지 주셨지만 전 그 돈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어찌된 일인지는 고모를 찾아가 따져 묻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저희 집은 고모와 그리 가깝지도 않았고 고모가 20살이나 된 저를 따로 챙길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찾아온 할아버지에게 고모가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할아버지는 고모가 절 끔찍이 생각하는 줄만 알고 절 부탁하셨답니다. 하지만 고모는 할아버지에게 돈만 받고 도망을 가버렸고 전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후로 줄곧 홀로 고생을 하며 자라야 했고요. 세상에, 아이 그럼 그동안 너 혼자 고생을 했다는 말이야? 아니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너를 찾지도 않았는데 미안하다 아가. 아이 그때 내가 널 그렇게 버려두면 안 되는 건데 결국 내가 내 딸이나 너나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할아버지 탓이겠어요. 저 그래도 꿋꿋이 잘 살았어요. 고아라고 무시 안 당하려고 악착같이 살아서 제 사업체도 꾸리고 있고요. 좋은 남편도 만났어요. 저희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 저희 예쁜 아들 낳고 잘 살아요. 그리고 엄마도 고생만 하다 가신 건 아닐 거예요. 저와 함께 지낼 때 매일 웃으셨으니까 엄마도 저처럼 행복하셨을 거예요, 분명. 그렇다고 네가 그 고생을 감당해야 하는 건 아니지. 결국 그래서 네가 이런 집에 시집을 가서 무시나 당하고 부모 없다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밖에서 이런 짓까지 하는 사람이 집에서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 최 교수, 어디 입 있으면 말 좀 해보게. 평원장님, 오해세요. 제가 저희 며느리를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오늘도 오해가 좀 있어서 그런 거지 매번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나?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그랬어. 자네가 그동안 내 손녀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얼마나 악독한 시어머니였을지 보지 않아도 알겠구먼. 안 그러냐 아가? 네가 겪었던 시어머니가 너한테 잘해주더냐? 예, 너 뭘 망설이고 있어? 어물쩡거리면 평원장님이 오해하시잖아. 내가 얼마나 며느리를 아꼈는지 말씀드리렴. 설마 네가 그런 은혜도 모르는 애는 아니잖니? 사실 그때 전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게 너무 기뻐서 뒤에서 조마조마하며 서있던 시어머니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는 시어머니에게 당한 횡포에 서러워서 눈물을 흘릴 뻔했지만 이젠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자리를 옮겨서 할아버지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신 시어머니를 그냥 넘기지 못하시겠던 모양인지 기어이 시어머니를 추궁하셨죠. 하지만 저도 이제 와서 괜히 시어머니에게 잘못을 따져 묻고 몰아갈 생각도 없었기에 그냥 넘어가 드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전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제게 은혜를 따져 묻는 게 너무 황당했거든요. 대체 나한테 무슨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고 제가 무슨 은혜를 알아야 하는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 어떻게든 감싸드리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식으로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를 더 이상 감싸고 싶지 않았습니다. 얘 연주야, 왜 말이 없어? 어? 글쎄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거짓말이라도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은혜라는 게 뭔지 전 전혀 모르겠어서요. 제가 고아라고 죽도록 반대하다가 임신한 몸으로 몇 날 며칠 무릎 꿇고 빌어서야 뱃속 저희 아이 때문에 겨우 허락해 주신 거요? 아니면 결혼시켜놓고 고아라고 매번 무시하고 욕하신 거요? 그것도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무시하고 종처럼 부리는 거요?
전 어머니가 대체 무슨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결국 귀한 내 아들 내줘서 결혼시키고 가족으로 받아줬잖아. 이제 다른 핏줄 찾았다고 이러는 거니? 아니 너도 참 너무한다. 고부 갈등 하나 없는 집이 어딨다고. 나 정도면 잘해준 거 아니냐? 글쎄요. 어머니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면 유감스럽네요. 오늘 일은 감사하다고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덕분에 잃어버린 저희 할아버지를 찾았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어머니랑 저랑은 정말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그게 아니면 제가 어떻게 어머니 덕분에 제 할아버지를 찾았겠어요. 그건 정말 감사하네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어떠세요, 할아버지?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더 말씀드릴까요? 근데 그러려면 하루 종일도 모자라요. 너 진짜 그럴 거야? 너 우리 아들이랑 이제 그만 살고 싶니? 이것 보게. 지금도 내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자네 말을 어떻게 믿어? 자네가 그동안 내 손녀가 고아라고 얼마나 무시하고 괴롭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있는 한엔 자네도 더 이상 그렇게 못할 걸세. 아니 자네가 이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오늘이 끝이겠네.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남 무시하는 최 교수 자네는 내 말귀를 알아듣겠지? 그럼 오늘부로 사직서 제출하기 바라네. 평원장님, 지금 집안일 가지고 절 자르시겠다고요? 그동안 평원장님이 올고 드신 분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잘못 생각한 모양입니다. 아무리 평원장님이시라고 해도 다른 이사진들의 동의도 없이 저를 함부로 자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몇 년을 일했는데요. 저런, 나는 자네가 눈치는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말이야.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 내 손녀가 아니라 자네의 모양이군. 자네 내가 그동안 많이 봐줬던 걸 모르는 모양이야. 그런데 내가 더 이상 봐주지 않을 테니 망신당하기 전에 사표 수리를 해준다는 배려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구만. 그럼 뭐 나도 어쩔 수 없지. 자네가 자네 발로 나가기 전에 정식으로 문제를 삼아 쫓겨나게 하는 수밖에. 그걸 원하는 거면 그렇게 하게. 나도 더 이상은 자네 편히 봐줄 생각 없으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절 끝까지 협박하시는 겁니까? 무슨 꼬투리를 잡으시려고요? 꼬투리라니? 내가 자네랑 같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게. 자네는 사람 약 좀 잡고 꼬투리 잡아서 괴롭히는지 몰라도 나는 아니니까. 자네가 잘못한 일로 책임지고 처벌을 받으라는 거야. 그땐 할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얼마 뒤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쫓겨나고 나서야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절 그렇게나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시어머니가 비단 저한테만 그러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집 안에서는 사람을 무시하고 못된 시어머니 노릇을 하셔도 밖에서는 존경받는 교수님이신 줄 알았더니 그동안 병원에 쌓인 환자들의 컴플레인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어렵게 찾아온 환자들이 귀찮은지 제대로 진료도 보지 않고 갑질하고 불친절한 의사로 이미 내부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그동안 감싸주셨던 게 저희 할아버지셨고 말이죠. 그래도 어머니가 윗분들한테는 잘하셨던 건지 환자와 약자들에게 무례한 시어머니 인성을 저희 할아버지는 미처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환자들의 성화에도 같은 의사로서 힘든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며 두고 보시려던 할아버지셨지만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걸 보고 결국 시어머니의 못된 그 인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저희 시어머니를 더 이상 감싸주지 않으셨고 시어머니는 그동안 쌓였던 문제들로 내사를 받게 되며 병원에서 잘리셨죠. 그동안 환자들에게 불친절하고 갑질하는 건 당연하고 과잉 진료에다 환자들에게 뒤로는 고가의 선물들까지 받은 게 드러나며 잘 나가던 의사 시어머니의 평판은 완전히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이미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떨어지고 있었던 건지 사실이 드러나자 잘 지내던 동료 의사들은 물론이고 후배들까지 죄다 어머니를 외면하셨다더라고요. 그래도 의사가 남들 눈치 볼 직업은 아닌지 금방 죄취업이 될 거라 자신하셨지만 할아버지 입김에 웬만한 병원에는 죄다 소문이 나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그 후로 다른 병원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 나이가 젊으신 것도 아니고 주문을 덮고도 스카웃 당할 실력은 아니신 탓에 앞으로 대학병원의 취직길은 영영 막힐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직접 개원을 해야 할 텐데
그러자니 그럴 돈도 없고 자신도 없고 눈을 낮춰 개인 병원으로 들어가자니 대학 교수 타이틀 달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시어머니가 그러실 수 있을 리 없었죠. 결국 갈 곳 없이 자존심이 꺾인 시어머니는 뒤늦게 저를 찾아와서 사정까지 하시더라고요. 아가, 아이 제발 나 좀 한 번만 도와다오. 나 지금 상황이 무척 어렵게 됐다. 네가 병원장님께 얘기 좀 잘해드리면 안 되겠니? 너 때문에 그러셨으니까 네가 말씀드리면 도와주지 않으시겠어? 제가 왜 그래야 돼요? 제가 어머니를 무슨 사이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 어머니 가족으로 생각 안 하기로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도 제가 배은망덕하다면서요. 그때는 너나 나나 감정이 격했잖니. 그래, 나도 너한테 그러고 생각 많이 해봤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이제 알겠다. 정말 미안하다. 내 사과 받아주겠니? 어머니, 그 사과가 진심이라 생각되지도 않지만 이제 와서 저한테 사과하셔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없어요. 제가 용서해드린다고 어머니가 여태껏 하신 일이 없어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너 지금 네 외조범 믿고 이러는 거니? 고아로 살다 든든한 핏줄 하나 생겼다고 이젠 내가 물러 보인다 이거지? 그래봤자 넌 우리 아들 팔끝만치도 못해. 그러겠죠. 원래 부모 눈에 자식은 다 귀하고 잘난 법이니까요. 아마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했나 봐요. 전 남편과 달리 절 아껴줄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요. 그래서 더 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처음부터 마음 여실 생각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젠간 어머니와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착각이었다는 걸 저도 이제서야 알았어요. 그땐 저도 좋은 며느리 되고 싶어서 다 참았는데 이제 와서 제가 더 그래야 할 필요를 못 느끼겠네요. 어머니도 저한테 마음에도 없는 사과 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세요. 일이 이 지경이 된 건 제 탓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동안 살아온 게 잘못된 탓이니까요. 그럼 앞으론 약자나 저한테 더는 무리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저도 이제 아주 든든한 핏줄이 생겨서요. 여차하면 남편이랑은 이혼하고 혼자서 애 키워야죠 뭐. 어머님도 아드님 이혼남 만들고 평생 손자 안 보고 싶으시면 계속 그렇게 하시던가요.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렸으면 어머니도 제가 그동안 바보라서 참고 있었던 게 아닌 건 아시겠죠. 남편은 시어머니랑은 다른 사람이라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어머니도 제가 이제 반항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신다면 더 이상 저를 함부로 하지 못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시어머니와 크게 싸운 전 그 후로 시어머니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명절날에도 남편 혼자 찾아뵙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도 더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잘해볼 기회가 있나 싶었는데 역시 어머니는 제가 끝까지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입니다.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는다는 게 속상한 일이었지만 애초에 어머니가 이제 와서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실 거라는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다행히 속상함이 길진 않았네요. 이제 저한텐 남편과 아들이 있고 저를 걱정하시는 할아버지도 생기셨으니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제가 가족들과 행복하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